부터 볼게. 이거 틀린 사람이든 맞은 사람이든 쌤이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좀 쉽게 풉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막대에 질량이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어. 근데 막대에 질량이 있어 없어 여기? 일단 그거부터 봐. 막대가 보여? 그럼 질량이 있나 없나 봐. 없지. 그러면 쉬운 문제. 근데 쉽다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거리가 2대 3이지. 질량의 B는 몇 대 몇이겠어? 3대 2겠지. 거리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럼 질량은 4대 1이겠지. 근데 A가 3이니까 C는 12겠지.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6. 이거는 손을 쓰면 안 되지? 아, 이건 농담이고. 이렇게 풀어봐. 그러니까 돌림힘으로 풀어도 돼. 근데 연립은 기본이야. 연립이 2개 나오는 거 무조건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쌤이 조금 더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풀었다면 베스트. 됐으면 넘어갈게. 그리고 쌤 스크린을 설치했어.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냐? 아니야? 아니 말고. 자, 32번. 얘는 막대가 있다, 그치? 자, 힘을 다 표시해보자. 여기에 60이 있고, 여기에 딱 가운데에 20이 있고, 여기에 C를 장력이니까 T라고 놓게. 그리고 받침대 F가 있겠지. 그래서 위로 2개, 아래로 2개 이렇게 있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풀었어? 연립으로 풀었지. 연립 2개 나오잖아, 무조건. 첫 번째, 2개 더한 게 2개 더한 거다. 그치? 두 번째, 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돼? 정지지. 정지면은 평형을 이루지. 그러니까 돌림인 평형도 이루니까 회전축을 아무 데나 놓으면 돼. 근데 미지수가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회전축 하나 설정하고 나머지 풀면 되겠지.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다르게도 풀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밑으로 20, 밑으로 2개 있고 여기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힘을 나눠줄게. 20을 나눠줄게. 몇 나눠줄까? 10 이해돼? 10 줬어. 그리고 60을 나눠줄게.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힘을 2대 1로 나눠주지. 그러면은 2니까 40, 그리고 1이니까 20. 그러면 50대 30이네. 바로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실이 막대 30 맞고 받침대 50 맞고, 얘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고 물체 중력과 막대는 아니지. 왜냐면 중력 더하기 막대의 무게가 그 실이랑 같다라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봐. 힘을 나눠주는 것도 연습해봐. 연립으로 푸는 게 기본이고, 이렇게 쌤이 알려준 거가 보이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안 보여도 괜찮아. 쌤이 이렇게 계속 풀어줄 거야. 그럼 어느 순간 보여. 적용하려고 해봐. 누구나 할 수 있는 풀이다. 좋아. 이렇게 하니까 금방 풀린다, 그치? 그 다음에 33번. 자, 요거 모빌 나왔다고, 이거 모빌이거든? 모빌 나왔다고 놀라지 말고 일단 여기서부터 할 건데, 얘들아, 막대도 무게가 있지. 막대도 무게가 있잖아. 근데 줄을 매다는데 막대에 딱 중간에 있지. 그러면은 막대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실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 힘 자체는 회전에 영향을 안 미치지. 그래. 그래서 이 2개가 무게가 같아야 딱 평형을 이룰 거 아니야. 거리 같으니까. 이해되는데? 다시, 막대가 있어. 근데 막대의 무게중심에 실이 걸려 있어. 그럼 얘는 무시해. 그 이쪽이 같아야 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으로 무조건 푸는 건데, 연립을 안 풀고도 풀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좋아. 그럼 밑에가 50, 50, 20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120이 작용을 하겠지. 괜찮아? 그리고 위에 모빌은 조금 우리 계산을 해야겠다. 근데 별거 없어. 쫄지 말고 20 쓰고. 이거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A라고 놓을게. 여기 T라고 놓을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연립도 세울 수 있겠다. 첫 번째 뭐야? T는 A 더하기 120, 14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회전이 안 하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묻는 게 뭐 A의 무게를 묻겠지. 그러면은 거리, 여기를 그냥 내가 회전축으로 놓을게. 그러면은 T를 무시해버리고 이 세개아지로 풀 수 있겠지. 토크 C랑 토크 반으로. 이해되는데? 토크 C는 뭐야 여기서? 10 곱하기 120. 그치? 10 곱하기 120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토크시니까 얘 곱하기 얘 알겠지? 토크 반은 A 곱하기 20 더하기, 자, 요 거리 어떻게 해야 돼? 그치? 15고 30이니까 여기 딱 15니까 5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5 이거 같다고 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다 동그라미 다 날리고 120은 A 더하기 20. 그럼 A는 내가 틀렸냐? 뭐 잘못했냐? 아, 이게 왜 5를 날렸지 바보같이? 그럼 여기 10이지. 아, 근데 또 뭐야? 아, 왜 그러지 내가? 미안해. 그래서 2A가 110, 그럼 A는 55라고 할 수 있겠지. 실제 시험,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가 10월달이잖아. 지금 7월달이지. 2달 남았지. 그러니까 매주 수업 때마다 요거 그냥 익숙해지면은 진짜 너희 이렇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55. 그러니까 A 틀렸고 B 맞았고, 디귿은 이거 3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95겠네. 그치? 195땡.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풀면 되겠지? 한번 해봐. 복습해봐. 좋아, 넘어가자. 할 게 많으니까. 자, 34번은 뭐 손도 못 댈 수도 있겠다. 그치? 자, 34번을 해석을 하면 좀 이런 느낌이야. 요 상태에서 정제해 있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밀어서 어느 순간에 넘어지겠지. 근데 상상력을 좀 펼쳐보자. 어디를 회전축으로 넘어질까? 여긴가? 여기지? 그래서 요런 그냥 약간의 상상력만 가지면 돼. 그럼 요걸 기준으로 딱 넘어지기 직전까지 평형을 이루잖아. 그래서 연립을 세우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그렇게 연립하는 거는 해설이나 아니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형태고, 쌤이 좀 다르게 풀어볼게. 알겠지? 자, 이렇게 어떤 받침점, 점이 아니고 이렇게 면으로 애들이 평형을 이루는 경우는 이런 느낌이야. 위에 세 물체를 하나로 봐. 그럼 6m짜리지. 그거의 무게 중심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존재하면은 안정을 이뤄. 이건 이해돼야 안 돼? 만약에 세 물체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안정적일까? 아니지.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만약에 세 물체의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래서 무게 중심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겠다. 이해돼야 안 돼? 좋아. 그래서 쌤이 알려줬던 거를 좀 해볼게. 뭐냐면은 무게중심표 풀이를 한번 해볼게. 자, 무게중심표 풀이. 이거 진짜 별거 없다. 자, 질량하고 위치만 쓸 거야. 물체가 3개 있으니까 3개 쓰면 돼. 3m, m, 2m.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여기가 3mg고 여기 가운데가 mg고 여기 딱 가운데에 2mg라고 하는 거 알겠어? 4L이 있으면 딱 가운데에 그 한 점의 질량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3m짜리는 위치가 여기를 원점으로 할게. 알겠지? 여기 원점이면은 2라는 위치에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 좋아. m짜리는 어디에 있어? 12겠지. 왜냐면 전체가 24니까 딱 가운데잖아. 이해돼야 안 돼? 괜찮아? 쌤 혹시 틀리면 얘기해줘. 2m짜리는 어디에 있어? 요 간격이 L이잖아. 이쪽에서 L만큼이니까 24에서 1 뺀 거 23이겠지. 괜찮아?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뭐냐면은 센터 오브 매스, 무게 중심의 위치란 얘기야. 걔는 평균을 내면 돼. 그래서 전체가 6m이고 질량이,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이 곱하는 이유는 질량 3m짜리가 2의 위치에 있다를 좀 가중치를 준 거야. 가중치를.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3이다. 그래서 둘이 그냥 곱하는 개념이야. 근데 이 원리는 몰라도 돼. 그냥 방법만 알면 돼. 그러니까 스킬이니까 원리는 모르고 방법만 알아도 돼야겠지. 그리고 46 m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6분의 계산하면은 18이고 뭐야 64지? 그럼 3분의 32지. 이해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3분의 32가 얘들아 3분의 32라는 위치에 6m짜리가 몰려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32라는 거는 9점 뭐뭐지? 아니다 10점 뭐뭐지? 그러니까 8과 10 넘어서 이쯤에 있겠다. 그치? 이해되는데? 여기에 딱 뭉쳐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아이고. 여기 딱 3분의 32 위치에 얘가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밀어.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만큼 밀면은 넘어지겠지. 근데 여기가 16이잖아. 그래서 답은 16에서 3분의 32를 뺀 48이니까 16이 답이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풀어봐. 요게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풀어도 돼. 그리고 너희 1등급이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로 갈릴 거야. 이것보다는 좀 쉽게 나오겠지만. 마무리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복습도 꼭 해줘, 복습. 아마 무게중심 표풀이 이런 거는 저기 학교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못 풀걸?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 안 할걸? 자, 어쨌든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저기 하이탑부터 봅시다. 하이탑 하이탑 저번에 이제 개념을 한 2-30분 정도 수업 좀 더 얘기를 할게. 그리고 얘들아, 쌤이 이제 주는 프린트가 좀 쌓이는데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해야겠지. 어차피 프린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막 그걸 나중에 다 보지 않으니까 쌤은 그냥 자료 계속 나눠줄게. 너희가 알아서 정리해. 자, 요거 엄청 긴 자료인데 수업 때 하진 않고 그냥 너희가 집에서 읽어봐. 엄청 자세하게 했어. 엄청 자세하게. 이건 집에서 읽어봐. 알겠지? 이거 천천히 읽어봐. 이 정도만 알면은 무조건 그 가속도 운동은 문제 없다. 자, 그리고 하이탑 우리 34쪽 가보자. 하이탑 34쪽 그 자료는 집에서 읽어봐. 하이탑 34쪽. 자, 오늘은 이제 하이탑이랑 완자 등가속도 부분 문제 푸는 거를 계속 보여줄 거야. 집에 가서 꼭 숙달하고. 그 저번 시간에 하이탑 뒤에 문제까지 뽑아줬잖아. 오늘은 완자 문제 뽑아줄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월요일에 받은 거랑 오늘 받은 거를 집에서 이제 복습하면 돼. 쌤이 풀었던 거 다시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34쪽에 공식을 3가지를 외울 거야. 일단은 여기 동그라미 쳐봐. V는 V0 플러스 AT.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S는 밑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오늘 외울 세 가지다. 그 다음 넘겨봐. 그 다음 장에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 공식을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리고 설명을 하나씩 해줄게. 자, 1번. V는 V0 플러스 AT. 자, 이 V는 그 35쪽 밑에 그 빈자리에다가 천천히 해봐. V는 나, 중, 속, 도야. 그리고 V0는 처, 속, 도야. 그리고 천천히 적어. 가, 속, 도야. 얘는 시간이야. 그리고 설명 좀 해줄게. 결국에 쌤이 동그라미 치라고 한 그 세 가지 공식을 외울 건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랑 세 번째만 외우면 돼. 첫 번째는 외울 필요가 없어. 봐봐, 무슨 말이냐. 쌤 예시를 들어볼게. 이거 암산으로 가능하다. 초기 속도를 V0라고 한다, 알겠지? V0 잘 기억해. 초기 속도가 플러스 10이야. 그리고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야. 3초일 때의 속도를 물어봐. 이거 풀어볼게. 자, 봐봐. 처음 속도가 플러스 10이야. 이 속도랑 가속도가 벡터라고 하는데 쫄지 말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어.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이야. 그럼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 빠르기가 10이란 얘기야. 그리고 가속도가 플러스 2라는 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힘을 받아야 가속도가 생긴다. 그리고 매 초 2씩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의 의미, 선생님 가속도의 정의를 계속 얘기할 건데 얘의 의미가 매 초 플러스 2씩 속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봐봐. 0초일 때 속도가 10이었는데 3초일 때 속도가 몇이 될까? 1초에 2씩 증가하는데 3초 지났지. 그럼 더하기 6 하면 되지. 16이지. 이걸 누가 공식을 써? 너희가 머릿속에 한 게 이 공식이야. 처음 속도 있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게 편해. 다시 처음 속도가 있어. 근데 가속도를 알고 몇 초 후의 속도는 그냥 곱한 다음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은 굳이 외우지 말자. 외울 게 많으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잘 안 나오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 근데 적어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하고 여기서 S가 중요한 거야. 변위야. 그리고 이동거리가 아니야. 이것만 적어놔. 나머지 V0랑 A랑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외우면 돼. 외우자. 유도하는 게 왼쪽에 있거든? 왼쪽 그 페이지에 그 공식 그 위쪽에 있는데 그 유도 몰라도 돼. 유도 몰라도 되고 그냥 이 공식을 외우고 풀어볼게. 자, 쌤이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해보자. V0가 플러스 10 m/s고 똑같이 하자. 그래서 0초에서 3초까지 변위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10m/s로 가고 있고 가속도가 2인데 0부터 3초 동안의 변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돼. 해볼게. 자, 변위 S라는 것은 V0가 10이지. 그리고 3초잖아, 그치?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지금 여기다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T가 지금 0부터 3초니까 3이라고 넣으면 돼, 알겠지? 3초 간이야. 그래서 9. 계산하면은 39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2번은 쌤 외우라고 하지만 잘 안 써. 쓸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2번 같은 거를 쌤은 어떻게 푸냐? 그래프 그리기 이거 해주면 돼. 쌤이 일단은 설명하고 천천히 적을 시간 줄게. 천천히 할게 쌤이. 자, 그래프를 뭘 그릴 거냐? 자, 그래프가 우리 3개 있었잖아.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예요. 왜냐면 가운데로 위치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가운데를 그릴 거야.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이지. 가속도가 주어지고 안 변해. 그럼 등가속도야. 그리고 우리가 풀 문제는 등가속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등가속도 그래프 중에서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는 1차 함수야. 그리고 이 가속도가 나타내는 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2인 거를 그리면 돼. 근데 기울기만으로는 함수가 안 정해지지, 1차 함수가. 왜냐면 한 점도 알아야 하잖아.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가 기울기랑 한 점이잖아. 기울기는 알려줬고 한 점 모르는데 한 점이 여기 있네. 0초일 때 10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10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2란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러면 3초일 때 속도가 몇이야? 16이 되겠지. 기울기가 2니까. 이해돼 안 돼? 그때 문제에서 묻는 것은 변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만 나와.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넓이, 밑에 넓이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사다리꼴이야. 그럼 사다리꼴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저번에? 반절 자르라 그랬지. 반절 자르면 넓이가 똑같잖아. 이해되는데? 그래서 10과 16의 사이인 13의 직사각형으로 봐도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13 해서 39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고 실수도 적어. 왜냐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다가 실수하거든. 막 V0를 막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 10이라고 넣는다는 거 막 이래.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실수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사다리꼴로 풀 때는 이렇게 잘라서 하자. 이거 천천히 적어봐. 1번도 적으려면 적고 2번도 적고. 천천히. 근데 적게 싫으면 안 적어도 돼. 이거 뭐 이해했으면은 뭐 안 적어도 되고 적어도 돼. 자, 그래서 보통 이래. 초기 속도, 가속도, 시간 알려주고 변이 물어볼 때는 두 번째 식을 쓰면 돼. 또는 그래프 그리면 돼. 좋아.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하다. 자, 공식 그대로 쓸게.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는 자주 쓴다, 쌤이. 언제 쓰냐면 그래프로 풀기 애매할 때 보통 이거 쓰면 거의 풀려.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가 변위야. 이동거리가 아니야. 계속 나오는 그게 나오지? 그 용어들이. 여기도 그냥 적을까? 이거 나중 속도, 그리고 이게 처음 속도. 안 적어도 돼. 자, 어떨 때 쓰냐면은 이런 거야. 그림이 있다. 처음 속도가 5m/s였어. 그런데 얘가 10m/s가 됐어. 한번 계산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30m를 갔대. 그러면은 가속도를 물어봐. 괜찮아? 이럴 때 쓰는데 일단은 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봐봐.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일단 이해돼? 5였던 게 10이 됐고 30m 이동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래.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공식은 모두 등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런데 아무 때나 써도 돼. 왜? 등가속도밖에 안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쓰면 돼. 근데 혹시 서술형 같은 거나 단답형 나오면은 등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얘를 풀 건데 2번의 공식을 좀 이용을 해볼게. 내가 3번이 기억이 안 나서 2번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 없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인데 시간이 없어. 변이는 알아. 그리고 초기속도 알아. 근데 가속도 몰라. 그럼 문자가 두 개 있는 이상한 식이라서 풀 수가 없어. 이해돼?
두 번째 식을 못 써. 그럼 세 번째를 해볼게. 세 번째 해볼까? 저기 물리쌤이 그래프 그냥 애매하면 그래프 그려보라는데 초기 속도가 5였어. 그리고 나중 속도가 10이 됐지.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겠지. 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운동이지.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거의 무조건 VT 그래프 그린다. 기울기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이런 모양이겠지. 그러면은 여기 시간을 몰라? 근데 이 넓이가 3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시간을 뭐 구할 수 있겠네, 넓이를 아니까. 그치? 왜냐면은 2분의 5 더하기 10 곱하기 이게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t잖아. 여기 t라고 놓을게. t1이라고 놓자. t1 얘가 30이니까 얘가 15여서 t1이 4지. 그러면은 여기가 4인 거 알겠어? 즉 지금 너희가 이 문제 푸는데 익숙하지 않겠지만 쌤이 계속 보여주면은 저절로 될 거야. 여기가 4인 거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거 가속도지. 그럼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만 알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4고 여기가 5니까 A는 4분의 5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프로 무조건 풀려. 근데 공식을 써보자. 공식. 자, 2 곱하기 A 이때가 몰라. 근데 변이는 몇이야? 30이지. 나중 속도 100.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25. 그럼 75지. 그럼 A는 60분의 75니까 4분의 5 나와, 안 나와? 좀 더 편하지, 그치? 그래서 3번은 그래프로 풀 때도 조금 짜증나는 느낌이 들 때 3번 쓰면 바로 풀려. 3번이 맞는 키는 아니야. 맞는 키는 이 그래프야. 맞는 키는 그래프인데 맞는 키가 좀 천천히 걸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3번을 쓸 때가 많아. 그래서 문제 풀다가 삐걱거리면 3번 공식을 항상 이용하자, 알겠지? 혹시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적을 사람 있으면 적어. 시간 줄게.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그래프 그리면 풀린다. 그래프 그거 보여줄게.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 거야. 어려운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래프로 그래서 푸는 거. 두 번째는 이게 뭐 실에 매달렸거나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운동이야. 그거를 오늘 많이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넘어가 보자. 이따가 또 올 건데 일단은 저번에 풀던 데 이어서 풀어볼게. 자, 41쪽에 7번 가볼게. 41쪽에 7번. 이거 무슨 그래프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지. 그럼 이거를 내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는 걸 좀 보여줄게, 알겠지? 잘 봐봐. 일단 가속도 시간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볼게. 0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2야. 그러다가 2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야. 그리고 4부터 8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좋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넓이 먼저 구해보자. 넓이라는 것은 이런 넓이를 의미해. 그래서 위에 있으면, X축 위에 있으면은 플러스로 쓰고 X축 아래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4로 쓸 거야. 마이너스라고. 알겠지? 자, 넓이를 구해. 여긴 넓이가 0이겠다. 그치? 0 안 쓸게. 자, 두 번째. 넓이를 썼으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 일단은 시간축은 동일해. 2, 4, 8 이렇게 할게. 그리고 VT 속도다. 그치? 자, VT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VT 그래프, 그러니까 가속도에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 바꿀 때는 초기 속도가 되게 중요해.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냐 여기서 시작하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문제를 봐봐. 정지해 있지. 그럼 초기 속도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거야. 그리고 봐봐. 가속도가 0부터 2까지 2로 일정하지. 그럼 등가속도지. 그러면 VT 그래프에서는 1차 함수겠지. 그리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지. 그래서 0부터 2초까지가 기울기가 2인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럼 기울기가 2니까 4겠지. 자, 이 플러스 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속도가 0부터 4까지 4만큼 변했다 이 얘기야. 근데 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지. 속도 변화량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넓이란 얘기.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야. 그리고 오늘 쌤이 준 한 10페이지 넘는 그 프린트에 다 있어 이 내용. 천천히 읽어봐야겠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란 얘기야. 다음 두 번째, 2부터 4초인데 2부터 4초는 가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인 운동을 우리 뭐라 그러지? 등속도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4부터 8초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그리고 속도 변화량이 마4란 얘기니까 0이었던 게 4 됐다가 다시 0 된다는 얘기라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 너희가 이렇게 분석하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만 잘 그려보자. VT 그래프. 오늘 완자랑 하이타 풀면서 많은 유형의 그래프 볼 거니까 천천히 습득하길 바래.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다음 주에 또 풀 거다. 사실 VT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 모든 문제를. 그래프 그랬으면 이제 볼까? 자, 1번 순간 속력. 그럼 저 보면 되겠지. 2초일 때 순간 속력이 여기네. 4잖아, 그치? 4m/s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그러니까 순간은 t가 몇일 때 그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VT 그래프의 함수값. 자, 2번 0부터 8초 동안의 이동거리네,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여기서 구해야 돼,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는 못 구해. 그리고 쟤를 보면은 VT 그래프의 얘들아 넓이가 뭘 의미했어? 변이라고 했지, 변이. 괜찮아? 그래서 넓이를 고지고대로 쓰면 안 돼. 0부터 8초 동안의 저 넓이를 구해서 고지고대로 쓰면 안 돼. 왜냐면 변이랑 이동거리 다르잖아. 근데 얘는 뒤로 간 적이 없지. 속도가 항상 플러스였지. 그러면은 직선 운동을 하는데 계속 앞으로만 간 거지. 그러니까 변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넓이를 그냥 구해서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넓이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2, 여기 8, 10 곱하기 높이 4니까 20m가 되겠다. 그리고 그래프 그린 다음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들아 2번 같은 거에서 공식을 적용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공식은 등가속도인 구간 안에서만 써야 돼. 저것처럼 등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바뀌는 상황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공식을 한 번에 못 넣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바뀌면은 그 구간마다 새로 써줘야 돼, 공식을. 알겠지? 그래서 요럴 때는 그냥 저거 넓이를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7번 정리된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8번부터 오늘 이제 또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뭐 영상 때 했지만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다시 할게. 자,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할 건데 요게 이런 느낌이야. 쌤이 힘 분석부터 해볼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배우겠다. 작용 반작용인데 이제 거기서 힘을 자세히 다루는데 우리가 미리 공부 좀 하자고. 자, 요 10N을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석할 거야. A, B를 이제 동시에 당기는 게 아니고 B를 당겨. 그럼 B가 C를 당겨. 그럼 C이 A를 당겨. 이 구조야. 그 쌤이 방금 말한 당기고 당기다를 화살표로 표현해보자.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10N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사람이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B가 그리고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B가 이렇게 원래 실이 느슨했다가 당기면서 B가 실을 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실을 당기니까 요게 작용을 하겠다, 그치? 얘는 B가 실을 당기는, 이거 애들아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자. 눈으로만 보자. 왜냐면 쌤이 화살표 계속 그릴 거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알겠지? 자, B가 실을 당기고, 근데 B가 실을 당기면은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실도 B를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게. 자, 그 다음에 실이 팽팽해지면서 A를 또 당기겠지.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그거에 반대로 또 A가 실을 당기는 힘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살표를 다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요건 눈에 익히고 넘어가자. 지울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 가속도 구하는 것 좀 해볼게. 결국에 뭐 이렇게 막 얘가 당기고 얘가 당기고 얘가 당기고 이거지만 같이 움직이지. A, B가 같이 움직여 실이 안 끊어지면,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면 한 물체로 보면 돼. 한 물체 5kg짜리로 볼게, 알겠지? 그럼 실제로 얘를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5kg짜리가 10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알겠지? 요 힘 외에는 없지. 그러니까 원래 중력, 수직항력이 있는데 걔는 무시하자 그랬어. 그래서 요 힘밖에 없으니까 R자 힘이 10이지. 그래서 F는 MA라는 걸 쓸게. F에 들어가는 것은 R자 힘이야. 10은 5 곱하기 2니까 A가 2겠지. 이게 의미하는 것이 얘네가 움직일 때 A가 2인 m/s 제곱인 그러니까 가속도가 2인 등가속도 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좋아. 그 다음에 할 일. 자, 첫 번째가 할 거는 얘네를 하나로 봐서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일단 눈으로 본 다음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봐. 두 번째 할 일은 전체 가속도를 이제 부분 나눠줘. 전체가 2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A도 2로 움직이고 B로 2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뒤로 먼저 가볼게. A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2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여기서 또 F는 MA 쓴다. 자, F를 몰라? 그러니까 요 장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질량이 2고 가속도도 2니까 4겠지. 그래서 실이 A를 4N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몰라. 장력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구할 건데 2kg짜리가 가속도 2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둘이 곱한 4N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좋아. 그리고 장력을 쓰면은, 자, 실이 A를 4로 당기잖아. 그럼 실이 B로도 4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4N 이렇게 써줘야 돼. 괜찮아? 그러면 사실 B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4니까 합력이 이쪽으로 6N이지. 그러니까 R자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B 입장에서 보자. 질량이 3이고 얘도 가속도가 2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6이 되겠지. 그럼 검산 완료.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거 다 구한 거야. 그래서 답 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다시 풀어봐. 1번 A의 가속도는 2m/s 제곱. 단위 잘 쓰자. 두 번째, 실 이 A를 당긴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어? 장력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4N이다. 세 번째, B에 작용하는 R자임.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4니까 R자임 6N이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자, 한번 해보자. 쌤이 얘기했던 것들 천천히 복귀하면서 해보자.